저는 40대 남자로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13년째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회사 내에서 제 위치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고 있던 아내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딸 하나와 2살 터울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가족을 위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게 생겼네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사 일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도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었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몇 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아내가 사용했는데 1년쯤 지나서 둘째를 갖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죠.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벌어도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고 넉넉하진 않아도 아내가 아껴서 생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집에서 살림을 하며 2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네 식구가 이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학원 정도만 보내고 아파트에 있는 영어교실에 다니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교육비로 지출이 엄청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보내야 하는 학원은 더 많아질 텐데 제 월급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부터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건 맞아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어리지도 않고 아내가 신경을 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며 약간의 수입을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만 했고 한 번도 내색을 하거나 아내에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내 스스로 팍팍해지는 살림을 어느 정도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보다는 분명히 지금 제가 버는 돈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세금 떼고 500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주고 저는 용돈 4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택 대출융자 200만 원 갚고 2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다 보니 의미 있는 저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집대출 갚는 건 역시 일종의 저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크면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질 거고 우리 부부 2사람의 노후 준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지금도 팍팍한데 나중에 세훈이까지 학교 들어가면 진짜 생활비가 부족해지겠네.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내가 안 쓰던 가계부도 쓰고 부쩍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 내보내고 낮 시간에 혼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커피도 배우고 한때는 제과제빵을 배워서 아이들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며 집에 가져오고 나무 액자 같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직접 공방을 차려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생각보다 창업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아이들 학교 끝나도 내가 일하는 도중에 봐줄 수도 있잖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내가 더 벌어도 그게 어디야. 처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았는데 아내가 꼭 하고 싶다면서 저를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고 그래서 저도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원해줬어요. 아내의 말대로 창업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대로변도 아니었고 아파트 근처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건물에 주차장 한 칸 딸린 2층이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55만 원, 관리비까지 다 해도 60만 원이었죠. 내부는 인테리어라고 별로 할 것도 없었고 초기 물건 비용까지 전부 합쳐도 제가 준 3천만 원으로 다 갖추고도 넉넉했어요.
월세도 싸고 창업비용도 정말 저렴하고 아내의 말대로 한 달에 500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뗄 거 다 떼고 200만 원, 300만 원은 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아내의 작은 공방이 완성되었고, 처음에는 아내의 지인들이 방문해서 물건도 사주고 이것저것 매출을 올려주면서 첫 달에는 꽤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하루에 10만 원 파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위치도 정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와야 할 정도로 눈에 안 띄는 곳이고, 우연으로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공방에서 사람을 모아서 강의를 하면 수입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주변이 거의 원룸촌인데 누가 와서 돈 주고 향초를 만들거나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걸 배우겠습니까? 아내나 저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라 차려만 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돈 써주고 매출 올려주는 줄로 알았던 거죠. 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내와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희가 장사를 너무 우습게 알고 덤비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아내의 남는 낮 시간 동안 취미생활 겸 생활비 벌이 정도로 여기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일인데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도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것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지역 맘카페나 근처 원룸단지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공방에 오는 손님 숫자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돈을 번다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그냥 가게 유지하고 아내가 들인 시간에서 최저임금 정도는 벌어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얼마 버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아내가 버는 돈은 알아서 생활비에 보태서 썼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구별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내가 창업할 때 들어간 3천만 원은 제가 번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얼마 벌었냐 눈치 한번 준 적이 없었고 내가 충분하게 돈을 못 벌어오니까 밖에서 아내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가 조금씩 예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 전에는 공방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와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지? 요즘 직장인 저녁반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 당분간 당신이 애들 저녁 좀 챙겨 먹여줘.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아내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 처음엔 저도 신이 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올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뭔가 활기차 보이고 얼굴색이 확 피니까 좋더라고요.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건 저한테도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퇴근해서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고 씻긴 후에 같이 놀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확실히 사람이 밝아졌고 저를 대하는 것 역시도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간호사 일을 하던 시절엔 돈은 많이 벌었어도 항상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고 매일 피곤하다며 우울해하는 아내를 달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 키웠을 때는 본인 스스로 잘 꾸미지도 않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항상 웃고 다니고 매일 기분이 좋아 보여서 그걸 보는 저 역시도 마음이 좋았어요.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편하게 쓰라며 용돈도 종종 주고 휴일엔 아이들이랑 다 같이 아울렛에 가서 옷이나 신발을 사준 적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내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공방을 시작하고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는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제 퇴근길이랑 완전 반대 방향이기도 했었고 아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방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공방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주변의 치안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무조건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원룸촌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었는데 조금 건물이 낡기도 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업 준비하는 중에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매장에 남아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남자들 여러 명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근처 문구점에 아내가 시킨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어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나중에 근처 편의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쓰는 곳도 많고 여자 혼자 지내면서 사고 터지는 일도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되길래 그때 아내 공방과 건물 복도에 CCTV를 달았고 언제든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 핸드폰에도 CCTV 어플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싱겁게도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 외로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아내도 잘 지냈습니다. 여보, 근데 있잖아. 아직도 나 일하는 거 CCTV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나도 일하면서 혹시 당신이 보고 있나 싶은 마음에 괜히 조심하게 되고 감시당하는 기분도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냥 CCTV 어플 핸드폰에서 지워주면 안 돼? 제가 굳이 아내가 일하는 걸 자주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손님이 있나 없나 켜서 확인해 보긴 했었거든요. 아내가 불편하다고 하니 내가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CCTV 어플을 핸드폰에서 지웠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퇴근하면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문제는 어느 날 아내가 공방 손님들이랑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손님들이랑 왜 같이 저녁을 먹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밤 11시가 되어 술이 상당히 취해 들어온 아내는 피곤했는지 화장만 대충 지우고 바로 침대에서 골아떨어졌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밤늦게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안방 구조는 침대가 있는 큰 방이 있고 그 옆으로 쪽문을 열면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아내가 옷도 이리저리 마음대로 벗어두고 가방도 그냥 바닥에 던져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옷을 주워 옷걸이에 걸어 정리해두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가방도 정리해주려고 제가 주워들었는데 열려진 가방 속에 남성용 피임기구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쓰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는 원래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하나만 낳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내의 권유로 저는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정관수술을 했는데 그런 물건을 쓸 이유가 없고 아내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만으로는 얼마든지 잡아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내의 모든 것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 핸드폰에 CCTV 어플을 다시 깔았어요. 혹시라도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 없는지 확인했더니 제가 따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24시간이 지났을 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내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핸드폰으로 CCTV를 켜놓고 아내의 공방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길래 안심하고 있던 찰나 제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공방으로 들어오더니 익숙한 듯 아내와 포옹을 하고 마치 연인처럼 마주보며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내가 익숙한 듯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모두 끄더니 작은 커튼을 하나 쳤는데 CCTV를 절묘하게 가리고 두 사람이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빨리 가달라고 했죠.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경찰에 전화도 한 통 넣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뒤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탄 택시가 아내의 공방 앞에 먼저 도착했고 경찰도 1분도 안 되어 동시 도착했습니다. 저와 순경 두 분이 2층으로 계단을 올라서 공방에 다가갔고 제가 문을 열라고 두드렸어요.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지 않길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인데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때부터 경찰이 나서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도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옷만 간신히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저와 경찰 두 분이 공방으로 들이닥치니까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커튼 뒤에 숨어있던 남자는 자기가 제 아내에게 해코지 하던 중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를 불렀고 사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당장 범죄자로 몰릴 판이니 어쩌겠어요. 한참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경찰은 모든 상황을 기록한 뒤에 제게 가벼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철수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에게 주먹 한 방 날려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도 주먹보다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당신은 내가 따로 고소할 테니까 조용히 여기서 꺼져.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두 사람 문제니까. 그 남자를 보내놓고 저는 아내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당신이 술 먹고 들어온 날에 가방 안에서 이상한 걸 봤어. 설마 했지만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아내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울면서 싹싹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하니?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하기라도 할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말할 거니?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어린 두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말을 도저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아내를 붙들고 왜 그랬어야 했냐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아내는 덤덤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해도 12번도 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사춘기가 오려하는 딸아이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일단 아내의 공방은 그날 이후로 바로 폐업시켰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집에서 살림을 하고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내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조차 받은 적이 없고 아내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못해주거나 크게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고통을 제가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변호사를 찾았고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그냥 두년 놈들이 본인들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인간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두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그냥 내 집에서 몸만 나가라는 말에 아내는 그전까지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부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엄마 없이 살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가장 무서웠나 봐요. 그래도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싫다는 소린 못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날 아이들과 인사할 기회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처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협의 이혼으로 끝내기로 했지만 조정기간 중이라 아직은 부부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네요. 아이들은 다행히 가까이 사는 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아내가 그렇게 집에서 나가고 둘째가 엄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첫째는 나이에 비해 조금 조숙한 편이라서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둘째가 엄마 보고 싶다며 울고 있었는데 첫째가 둘째한테 앞으로 엄마를 찾지 말라는 소리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엄마를 못 보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저 나이에 벌써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못할 짓이고 짐승만도 못한 두 인간들은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